자, 오늘 수업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29일차 수업이네요. 자, 제가 화면에다가 뭐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다 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1차 메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제 해봤던 거죠. 어제 우리가 다 같이 해봤던 그 1차 메뉴 모습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올린다. 이렇게 2차 메뉴 아이템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고요. 2차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린다 이러면 3차 메뉴 아이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고, 이걸 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배우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활용을 한번 해본 거죠. 1차 메뉴를 만들기. 그래서 사실 그 제가 5분 완성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자 보세요. 1차 메뉴 여기까지 만드는데 10분이 걸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결국 반복 구조고, 반복 구조를 쌓아놓고 스타일만 좀 지정을 해주면 얘네가 이렇게 돼요. 다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생각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아직 숙달이 안 됐다면 요것들은 더 어렵겠죠. 분명히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2차, 3차 이런 거를 생각을 하려면 사실 1차 메뉴는 그냥 뚝딱 하면 나와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제가 예상해보건데 오늘 2차 메뉴를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새로운 거 몇 가지 좀 알고 난 다음에 또 1차 메뉴에 관해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2차 메뉴가 시작되기 전에 1차 메뉴는 5분 완성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타이핑이 난 너무 느려, 생각을 안 하고 쓰는데도 타이핑이 너무 느려서 5분이 넘어버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타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우리가 쓸 게 많진 않아요. 1차 메뉴에서는. 그죠? 이건 타이핑 때문에 5분이 넘는다, 이건 사실 지금 단계에서 좀 애매한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4번만 앉은 자리에서 반복하면요 이거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복잡하고 꼬여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복 숙달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참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어제 반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메뉴부터 3차 메뉴까지 있는 거예요.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구성된 태그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대충 봐도 똑같죠? 뭔가 반복되고 있죠? 구조가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이래서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히 반복되는 구조를 쌓아서 우리는 스타일만으로 이런 효과를 줄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UL과 LI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쵸? 내비는 우리가 봤던 거, A도 봤던 건데 UL과 LI라고 하는 애가 생겨버렸어요. 자, 얘네들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자, 틀렸네, 철자가. 시멘틱 태그라고 해가지고 그 방금 봤던 UL, LI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멘틱 태그에 속해요. 근데 이 시멘틱 태그는 뭐냐, 되게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 중에 요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막 div, 내비, 섹션 이런 것들도 다 시멘틱 태그의 일종이에요. 근데 얘네가 뭐냐,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그가 태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었죠? 한번 보자. 뭘로 볼까? 뭘로 봐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걸로 한번 볼까요? 자,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얘는 그냥 머릿말, 그러니까 그 페이지의 시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나왔죠. 얘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고 아예 이렇게 쓰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비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죠. 그냥 뭐 내비게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이 뭐예요? 길 안내죠. 네, 얘도 길 안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런 내비들은 메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뉴를 누르면 그 메뉴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야죠. 네,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섹션은 이제 컨텐츠의 영역으로 영역들을 좀 분리할 때 쓰는 애인데, 이제 보통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을 하나 볼까요? 좀 더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 섹션이 아예 두 개 쓰여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없네. 이런 거. 자, 헤더, 내비 그대로 있고요. 섹션, 영역을 좀 분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본문 컨텐츠를 뭐 이렇게 하나만 통으로 뚝 떨구면 된다. 그러면 섹션이 하나만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 본문 컨텐츠 자체가 나뉘어야 된다. 이거 하나 나뉘어야 된다. 그럼 이럴 때 얘네들을 섹션으로 가둬서 나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A 사이드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냥 사이드에 위치하는 그런 분리를 위해 나타나는 태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푸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죠? 이거 네이버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거의 항상 이 콜포레이션 하면서 이런 거 나오고, 뭐 개인정보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게 푸터예요. 영역을 아예 분리를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푸터라는 태그를 안 쓰고요, 그냥 div로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블록 요소니까. 우리가 div, 내비, 아티클, 섹션 이 네 가지만 일단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넷 다 블록 요소고요. 기본적인 성질들이 비슷하죠. 이름만 다른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름만 다른 거고, 특별하게 걔네들은 A 태그나 뭐 이런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시멘틱 태그라는 걸 지금 왜 듣고 있냐? 얘는 태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구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소스 보기를 통해 소스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페이지인지 몰라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코드를 분석을 할 때 요거는 뭐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얘만 보고는. 화면을 보면서 하면 이해가 빠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멘틱 태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태그를 많이 활용을 한다면, 지금 보면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UL 같은 거 하나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좀 많이 있는 게 어디 있을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위쪽에 하나 있을 텐데. UL. 원래 되게 위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 보자. UL보다 LI가 빠르겠다. 근데 LI는 너무 많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분리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자, 제가 지금 방금 그 네이버에 있는 여기 사전 부분을 선택했거든요. 셀렉트 모드로. 여기를 골랐어요. 여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면은 UL 하나가 있고요, LI가 이렇게 쭉 있죠. 자, 이 UL과 LI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목록이에요. 목록. 뭔가 리스트 보여주는 애예요.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목록과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직접 안 보고 이런 태그만 딱 보더라도요, 요게 이게 이렇게 쓰였어? 그럼 얘는 어떤 거의 리스트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멘틱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이 시멘틱 태그에 속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많이 썼었어요. 지금 W3 스쿨스 가봐도 여기에서 run html 밑에 태그 리스트 쭉 들어가 보면 여기 많죠. 이런 거 봐도요, 이런 어드레스 이런 거 의미 자체가 주소죠. 실제로 주소 같은 거 입력 받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태그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div 써도 돼요. 근데 그냥 div 써놓으면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걸 써놨으면은 얘는 뭐가 됐든 주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아무데나 막 썼다, 그럼 이제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메트릭 태그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봤던 그 화면 구성 중에서는 거의 한 7, 80%? 6, 70% 정도는 div예요.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거의 모든 태그를 이걸로 써요. 그리고 아까 봤던 ULLI, 이건 많이 쓰고요. 이것도 많이 쓰고, 얘도 많이 쓰고, 그리고 A, 얘도 사실 시메틱 태그예요. 얘는 앵커 태그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클릭했을 때 링크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태그잖아요. 얘도 시메틱 태그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의 쓰는 게 뻔해요. 뭐 내비, 섹션, 아티클 뭐 쓰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엔간한 건 div로 다 해요. 왜? div로 다 해놔도 우리 클래스 줄 수 있고요. 몇 번째 자식, 뭐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식 선택하는 거 문제 없죠. 그래서 태그는 실제로 네이버 지웠구나. 네이버 같은 거 소스 페이지 소스보기 같은 거 해서 태그 쭉 보면은 div가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 div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은 있는데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의미가 있는 태그들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UL과 LI를 다루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메뉴들도요, 하나의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메뉴가 하나만 떨렁이 있으면 사실 이건 목록이 아니죠. 메뉴는 보통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목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메뉴를 만들 때, 아까 네이버 보셨죠? ULLI로 그 사전부터 해서 메뉴 쭉 있는 거, 그런 식으로 ULLI를 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 3차 메뉴 아이템까지 할 때 쓸 태그들이에요. 이 구성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UL과 LI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지금 UL과 LI라는 태그를 사용한 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 화면에 뭐가 나왔죠? 얘는 뭐겠어요? 네, 뭐 LI든 UL이든 어쨌든 얘네가 갖고 있는 기본 스타일 속성인 거죠. A 태그가 파란색에 밑줄 그어 있듯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해서 써야 돼요? 그쵸, 노멀라이즈 해서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어딜 가서 구경을 해도,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와 있는 곳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없잖아요. 그러면 노멀라이즈를 해서 써야 된다. 일단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UL이라고 하는 애는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unordered list예요. 그럼 뭐겠어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예요. unordered니까. ordered가 순서거든요. 여기서 이제 순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건데, unordered, 순서가 없는 리스트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있으면 순서가 있는 리스트도 있겠죠. 걔는 O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얘는 자동 완성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순서가 찍혀 나와요. 얘는 뭐겠어요? ordered list. UL은 unordered, 얘는 ordered 해서 순서가 없는, 있는 차이인데, 얘는 사실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왜냐? 우리 이거 뭐 해서 써야 된다고요?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 해놓으면 결국 똑같은 거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거의 다 쓰고요. 얘를 막 진짜 일부러 순서를 보여줘야만 한다 라는 상황이라면 얘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그닥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로 쓸 건데, 물론 얘나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치면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 UL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장보기 목록 같은 거, 내가 마트를 갈 건데 살 목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록들은 순서가 필요해요? 딱히 필요 없죠. 그냥 뭐 사과도 사야 되고, 뭐 오이도 사고, 뭐 고기도 사고, 얘네들은 순서를 써놓을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우리가
장 볼 때 순서를 정해서 살 만큼 계획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피곤해요, 세상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언오더드 리스트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순서가 필요한 애들, 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라면을 끓이는 법이라고 했을 때 물을 끓인다, 스프를 넣는다, 뭐 면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취향 차이겠지만 순서가 필요한 애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맞게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오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얘는 일단 바디의 마진을 좀 꺼놓고 볼까요? 이거는 우리 이제 하는 법 배웠으니까 바디 마진 꺼놓고 딱 보면은, 꺼진 건가? 그럼 색깔을 한번 입혀서 보도록 하죠. UL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리고 LI는 지금 UL과 LI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죠. 그쵸? 이게 지금 배경색이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블록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로 확인 안 해봐도.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여백의 크기와 여기는 여백이 없죠. 이건 지금 여백이 아니잖아요. 이건 UL이 갖고 있는 범위인 거지 여백은 없죠. 지금 바디 마진을 껐어요. 그래서 벽에 붙은 건데, 여기는 바디 마진을 껐음에도 여백이 있죠. 자, 우리가 UL과 LI를 노멀라이즈 할 때 UL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딩을 좀 갖고 있어요. 이만큼. 여기 지금 여백이 이게 안쪽으로 여백이 생겨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뭘 갖고 있어요? 마진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노멀라이징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UL에다가 마진0, 패딩0 이걸 빼줘야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노멀라이즈 원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여백을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마진0, 패딩0을 빼버렸더니 뭐가 사라졌어요? 점 있던 게 사라졌죠. 그럼 그 점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 UL 거예요. UL 거. LI는 그러니까 UL이 자기 자식으로 LI가 만들어질 때 부여하는 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 스타일 속성이 얘한테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는 LI한테 빼야 되는데, UL에 애매하다. 헤딩을 빼면 다시 나올 텐데. 얘는 UL께 맞습니다. UL께 맞는데 이거를 뺄 때는 LI한테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LI도 노멀라이즈를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만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뭐를? 리스트 스타일을 논이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아예 빼버려야 돼요. 지금 뭐 화면에는 달라진 게 없지만, 그럼 배경색을 빼놓고 볼게요. 얘는 이제 그냥 div에 쓴 거랑 똑같아졌죠 이제.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는 이거는 뭐 취향 차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것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얘네를 나눠야 되는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붙여버립니다. 하나로. 마진 패딩 0에 리스트 스타일 논을 한 번에 줘버려요. 근데 얘만 합치는 게 아니라 저는 얘까지 합쳐요. 어차피 얘 마진 0이잖아요. 저는 보통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합니다. 바디, UL, LI를 합쳐서.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상관이 없는 이유가, 자, 마진 패딩 리스트 스타일 이것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기본값이 이네릿이다 라는 애가 있으면 바디한테 주는 건 위험하겠죠. 그쵸? 왜냐면 내가 어떤 태그를 바디 안에다 만들었을 때 이것 때문에 걔는 그 모양을 잃어버릴 거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진을 얘가 갖고 있는 기본 마진대로만 작업을 할 거야? 그럼 마진 빼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필요한 마진을 따로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점이 없어진 게 리스트 스타일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얘 때문이고요. 우리가 아까 근데 이것만 했을 때에도 이미 UL이 갖고 있는 마진 패딩이 사라져 버리면서 그 안에서 생겨났던 여백 그게 줄어들어 버리면서 LI가 UL을 완전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식이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이 UL LI의 노멀라이즈다. 근데 바디에 있던 마진형은 그냥 합쳐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L LI에 이거 3개 주는 거 이게 노멀라이즈.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거긴 한데 잠깐만요. 어디였지? 자, 원래 이거 H1이나 H2나 이런 것들 제가 처음에 알려드리면서 그 얘기 했었나요? 얘네들도 노멀라이즈 해서 써야 된다고? 얘네들은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입력을 했어요. 지금 얘를 빼고 봅시다. 헷갈리니까 얘를 빼버리고. 자, 보세요. 저 지금 바디 마진 껐고요. 바디 마진 없죠? UL LI는 뭐 지금 태그 사라졌으니까 어차피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고, 여기 지금 태그가 H1, H2, H3 이렇게밖에 없죠. 이 여백은 어디서 나왔어요? 얘는 한번 입혀보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여백 얘도 마진을 갖고 있어요. 마진 탑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H 태그들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만 딱 쓰려면은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H3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얘를 마진을 0으로. 왜냐면 이런 기본 여백들은요, 우리가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건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예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너무 편해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디자인을 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얘를 붙이고 싶어도 이 여백 때문에 못 붙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없애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 태그도 쓸 때 원래 노멀라이즈를 해서 쓰는데, 자, 얘도 마진 0이죠. 누구랑 합치면 돼요? 위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보통 H 태그는 근데 많이 안 써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제 많이 안 써서 상관이 없는 건데, 뭐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노멀라이즈 해서 같이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하나 열어 드릴 건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고 크게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번쯤 그냥 이렇게 직접 써보자, 실제로 다루기 전에 한번 연습해보자 하는 느낌이니까 잠깐 시간 드릴 겁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새로 고침하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참 간단한 문제였는데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다시, 일단 요걸로 그냥 바로 보죠. 자, 이런 BTS 이런 타이틀 같은 경우는 H1 태그 같은 걸로 묶어주면은 강조 효과가 있으니까 묶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건 마음에 안 드니 마진을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노래 얘는 H 한 2 정도로 묶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노래들, 봄날 DNA 페이클럽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을 뭐 오더드 리스트로 할 거냐 언오더드로 할 거냐 본인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노래로 돼 있었는데, 만약에 얘가 앨범이었다 라고 하면 앨범에는 노래들이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겠죠. 뭐 그냥 노래라고 해도 사실 의미는 별로 다르진 않지만, 저는 얘를 OL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래서 OL 태그를 만들 거고, 그 안에 내려가서
이 안에 리스트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li 3개. 그리고 이 리스트 아이템들은 여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멤버 같은 경우 얘도 AC2 정도로 묶어볼까요? 그리고 얘는 UL로 처리를 해볼게요. 몇 명이지? 7명인가? 그리고 하나씩 옮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OL과 UL에는 직접 뭔가 텍스트를 넣지 않아요. 그 밑에 리스트 아이템이 있는 곳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리스트 아이템들이니까. 얘는 그냥 이 목록 하나를 만들겠다 이 정도고, 그 목록을 구성하는 애들은 이 li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UL 밑에 OL도 똑같습니다. OL도 똑같은데 얘는 이제 공통으로 생각하시고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UL 밑에 지금 li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죠. 그쵸? 자, UL 밑에 li가 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규칙이에요. UL 밑에는 li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얘는 unordered 리스트였죠. 내가 목록을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밑에 리스트 아이템, 목록 아이템들이 못 오고 만약에 이런 게 왔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백그라운드 입혔을 때 잡아주긴 하거든요. 이렇게 입혀놓으면은 DIV까지 잡긴 잡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없다라고 아시면 돼요. UL이 나왔다? 그럼 그 밑에 무조건 li예요. UL의 자식은 li밖에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div 얘는 자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면 안 돼요. UL의 자식으로는 li들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li의 자식으로는 여기가 아니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텍스트 말고 그냥 다른 거 하나 넣어볼게요. 뭐야? li의 자식으로는 누구든 올 수 있어요. 뭐 a 태그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div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ul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ul이 왔어요. 이 밑에다가 뭔가를 적어야 돼요. 그럼 ul에다가 적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디다 적어야 돼요? li를 만들어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 이거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노멀라이즈 어차피 할 거니까 노멀라이즈로 빼버리면은 사실 얘는 의미가 없겠죠? 해볼까요 한번? 여기다가 ul, li 같이 주고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가? 아닌데 리스트 안되나 보네요. 리스트 스타일 논. 그럼 얘는 그냥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UL 밑에 자식으로는 li밖에 못 온다. li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UL의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자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li의 자식으로는 누구든 올 수 있어요. UL도 지금 왔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2차 메뉴, 3차 메뉴 구성 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UL li 그 밑에 UL l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이 li 없이 이거 없이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휴가, 여기다가 뭐 RM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뭔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왔을 거예요. 원래 나오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li는 무조건 ul의 자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안 돼요. 얘네만 가지고 뭔가를 쓴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UL 없이 LI만 썼죠. 점 나왔죠. 이거 점 LI, 점은 LI 거네요. 잠깐만, 이상한데? 얘가 좀 이렇게 둘이 연관관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리스트 스타일 논을 같이 묶어서 주면 돼요. 네. 어쨌든 얘만 쓰는 것도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div의 자식으로 이 li들이 구성된다? 세상에 이런 태그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li가 나올 거야. 그럼 ul이든 ol이든 먼저 하나 리스트를 깔아줘야 되고요. 그 리스트를 깔았으면 li 말고 다른 거는 그 자식으로 오면 안 되고요. 그 자식으로 왔던 li 밑으로는 누구든 올 수 있고요.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쓸 거니까 이거는 숙달이 될 거지만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 갔어?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열렸을 텐데 이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거 열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하라고 할 거 아니고요. 같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어제 많이 했던 1차 메뉴죠. 그냥 1차 메뉴까지예요. 이건 2차 메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얘는 과정이에요. 과정.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제 했던 거, 마지막에 했던 거 전체 다 div로 바꿔놓은 거, 그래서 클래스를 각각 부여했던 거, 그 버전이고요. 버전 1. 두 번째, 얘는 맨 처음에 있는 애만 내비로 바꾼 거, 그 버전이고요. 세 번째, 이제 내비랑 UL과 LI, div, UL과 LI를 사용한 거고요. 얘는 내비, UL, LI, A까지 사용을 한 거. 이게 최종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렇게 4개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클래스가 맨 위에 하나만 있어도 밑에 고르는 거 문제 없었던 그 버전까지 온 거예요. 얘가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어쨌든 어떤 태그를 어떻게 쓰더라도, 클래스를 어떻게 주더라도 결과 어때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이거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태그를 골라 쓸 수 있다, 그럼 골라서 쓰면 되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그냥 div 쓰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애초에 그렇게 쓰여 있을걸요. 네. 상황에 맞는 태그를 알면 그걸 쓰고요, 모르면 div를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뭔가를 만든다고 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는 태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UL, LI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거니까 UL, LI로 쓰는 건데, 사실 div로 했을 때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정답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최대한, 최종 버전을 최대한 지향해서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하니까. 저게 거의 이제 표본이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메뉴의 가장 표본.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반복 숙달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던 1차 메뉴에서 살짝만 바뀌면 되죠. 중간에 UL, LI. 자, 그럼 볼게요. 얘 내비,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내비는 메뉴 박스였어요. 어제도 이건 같은 개념이었죠. 메뉴 박스, 메뉴 자체를 감싸주는 박스. 얘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메뉴 정렬하려고. 그쵸? 근본적인 이유는 메뉴 정렬하려고 해요. 바디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안 주려고. 그러니까 메뉴 전체를 감쌀 수 있게 하나를 씌워준 거죠. 그 부모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서 얘네 정렬시키려고. 자, 그리고 얘 뭐였죠? 메뉴였죠. 얘는요? 메뉴 아이템이었죠? 메뉴 아이템이 4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A,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였죠. 이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메뉴 박스. 우리가 뭔가 메뉴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 기본 구조는 거의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특별히 어긋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느낌이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주시고, 뭐 지금 여기 깨진 거는 제가 당연히 텍스트를 넣었으니 깨진 거겠죠?
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에서 더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50분이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풀다운 메뉴 만들기, 지금 이거 주석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열 건데 1번부터 한번 쭉 볼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